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외사랑만 하다 세상을 버린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어떤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참판 이태영은 한산이 씨 세족이다. 일찍이 유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대대로 한양, 서문 밖에 있는 평동에 살았는데 문벌이 지극히 빛나서 세상에서는 평동이 씨라고 일컬었다. 이공은 아들이 11명이었는데 각기 그 능력과 재주에 맞게 가르쳤다. 성격이 엄정하여 집안의 자질들이 다 어렵게 여겼으며 감히 그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공의 큰아들은 희갑이라 했는데 용모는 자도에 비길만 하고 풍채는 두목을 능가하였다. 이량은 나이 겨우 15세에 이름 있는 집안의 여식과 결혼하였다. 그는 독서를 하다가 한가한 시간에는 때때로 말을 타고 한양으로 들어가 처가를 방문하거나 벗들과 교유하며 큰 길을 두루 다니다가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날마다 이렇게 했다. 그때 한양 다동에 백인준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수원 백시로 집안에 워낙 재산이 많아서 평생을 풍족하게 지낼 만했다. 슬하에 다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15세로 가을물 같은 맑은 정신과 연꽃 같은 환한 얼굴에 대단한 미모를 갖추었기에 배공 부부는 딸을 진귀한 보물처럼 아꼈다. 하루는 온갖 꽃이 다투어 피는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사람은 봄 풍경을 희롱하고 봄 풍경은 사람을 놀리는 듯했다. 배공의 여식이 후원에서 봄을 즐기는데 꽃 한 송이를 꺾어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고 물을 떠다가 꽃에 뿌려 자라는 것을 돕기도 했다. 마침 담밖에서 소리가 들리기에 머리를 들어보니 한 소년이 준말을 타고 지나갔다. 낭자는 다만 그 소년의 푸른 도포와 관옥 같은 얼굴만 보았는데 마리에 단정히 앉은 용모가 완연히 신성 같아서 부유하고 높은 신부님을 알 수 있었다. 그를 한번 바라본 후 낭자는 홀연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자로 태어나서 저런 난군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정녕 한이 없으리라. 하지만 나의 출신이 미천하니 어찌 감히 그것을 바라겠는가. 부모님 앞에서는 부끄러워 감히 입을 떼지 못했고 혼자서만 그 소년을 사모하다가 심화가 마침내 병이 되어버렸다. 어떤 때는 갑자기 정신이 황홀해졌다가 어떤 때는 이유 없이 가슴이 미어졌으며 아침에는 열이 올라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가 저녁이 되면 몸이 얼음장처럼 변하여 추워서 와들와들 떨었고 어떤 날은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고 어떤 날은 식음을 전폐한 채 종일 멍청하게 앉아만 있었다. 배공 부부가 매우 걱정하여 장안에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전혀 효험이 없었다. 단지 한 의원이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든 것 같다고 넌지시 지적하였다. 그 말을 옳다고 여긴 부부가 밤낮으로 슬피 울며 원인을 캐물었지만 낭자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병든 몸이 차츰 침중해져 끝내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자기의 운명을 직감한 낭자는 길게 탄식했고 부모님에게 이별의 큰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부모에게 병든 연유를 털어놓았다. 배공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문을 나서서 집 밖의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했다. 어느 달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말을 타고 지나간 도령이 누구네 집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때 평동 이참판 댁 아들이 말을 타고 여기를 지나갔고 그 밖에는 못 봤습니다. 배공은 곧 그 집을 찾아가서 이 희갑을 만났다.
주변의 사람을 물리치고는 조용히 물었다. 도령께서 모월 모일에 말을 타고 모동을 지나갔습니까? 그렇소이다만 왜 물으시는지. 대공은 딸의 정황을 말했다. 이제 딸이 곧 죽음에 들 것인데 도령이 만약 구제해 주신다면 은혜는 산이나 바다와 같겠습니다. 이랑이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께 아뢰지도 않고 즉시 배공을 따라 그 집에 이르러 들어가 보았더니 낭자는 이미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 이랑은 손을 휘저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체를 안고 누워서는 입으로 침을 낭자의 입안에 넣고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기를 반나절이나 했지만 낭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오라, 슬프다. 낭자가 끝내 세상을 버렸구나. 이랑은 대청에 나와 앉아 손수 염하는 도구를 갖추어 몸소 염습하고 입관한 다음 그 위에 한산 이희갑의 첩 수원 백시의 구라고 썼다. 그리고 운구한 다음 남몰래 선영 아래에 장사 지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 거의 열흘이 지나서야 이랑은 비로소 귀가하여 아버지를 뵈었다. 당초에 이공은 아들이 까닭없이 집을 나갔음을 듣고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라 해괴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널리 찾아보게 했으나 끝내 그 종적을 찾지 못하여 매우 근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홀연 자식이 돌아와 뵙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물었다. 너는 사사로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느냐? 이랑은 그 사실을 아뢰었다. 아뢰지 않고 집을 나간 것이 첫 번째 죄이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 낭자를 선영 아래 묻은 것은 두 번째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사오니 감히 아버지의 처벌을 청하옵니다. 이공은 아들로부터 자세한 말을 듣고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수염을 치켜 올리며 크게 웃었다. 이런 군자를 자식으로 두었으니 우리 가문은 번창하리라. 나는 걱정이 없도다. 이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겠구나. 물론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았다. 뒷날 희갑은 부친의 예언대로 과거에 급제한 다음 그 성품 그대로 백성을 위하여 평생 목민관의 삶을 살았다. 마침내 벼슬이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그 후손도 따라 번창하였다. 지금 그 자손 중에 재상의 반열에 있는 이가 수를 셀 수도 없다. 이것은 대개 그 낭자에게 후하게 베풀어 그녀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것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족은 권문 세가로 대대로 녹을 받는 집안입니다. 평동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동입니다. 4.19 혁명 기념도서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도는 맹자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맹자는 자도에 이르러 천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자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목은 당나라 시인입니다. 시풍은 동시대의 두보와는 달리 남성적이고 호방한 편입니다. 천재 시인일 뿐만 아니라 용모도 준수해서 여인들과 많은 연문을 뿌린 풍류남아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세에도 잘생긴 미남, 시를 잘 짓고 풍류를 즐기는 한량 풍류남의 표상으로 흔히 언급됩니다. 시신을 관에 넣으면 구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은 시신을 담는 궤로서 시신이 없는 상태이고 구는 시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 후기 아담집, 양은 천미가 모본입니다. 이것을 이신성 교수와 정명기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 번역본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그림도 빌렸습니다. 지역 앵무나,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혼상제에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례 풍속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화백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화백의 숭례문 밖 옛 칠패시장과 옛 서울의 뒷골목 그림을 빌렸습니다. 허준박물관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123RF, 픽사베이, PNG트리,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아이스탁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